먼저 오늘 행사를 개최해 주신 심재철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차 북미 미국 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났고, 그럼 이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최근에도 동상리 쪽에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한국의 방위를 그동안에 챙겨왔었던, 많이 도와줬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금가는 소리는 커져가고 있고,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생존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핵무장이 과연 가능한지, 현실적인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과연 핵무장만이 정답이냐, 핵무장 말고는 또 다른 같이 겸비해야 될 재래식 전력은 없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방어 태세는 또 챙겨볼 것도 없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핵무장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 우리 나라가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과가 결국은 1년 전에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갔다. 한미연합 방위체제부터 같이 가다듬어야 돼요. 지금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 작전계획인데 이런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초기에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권 생존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 초기에 사용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죠. 북한의 핵이 몇백 발이 있어도 사용 안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권 말기에쯤, 전쟁 말기에쯤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사실은 전쟁 한 3, 4주 이상 지나면요, 북한이 핵무기 쏠래도 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공군력이 다 북한의 기반을 파괴했기 때문에 핵미사일이 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남았다면 그것을 외교적인 딜로서 사용하겠다니까, 결국은 뭐를 전제하고 있냐면 북한의 핵이 많아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비가 사실은 가정에서 그런 말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북한이 개전 초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바꿔서 한미연합 작전계획부터 그에 대한 훈련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핵 억제, 이제 두 번째 억제, 이게 기본이고, 억제인데 소위 말해서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느냐, 그 다음에 미국의 나토와 같은 핵 공유 협정을 맺어서 핵 공유 체제를 만드느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 미국의 핵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재배치를 하고 뭘 하는 데는 국내에 반대도 많겠죠. 운동권 주사파들이 반전, 반핵, 그 반미, 여기 반핵이 이제 전술핵 무기 아닙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날 거고, 육상에 아마 배치하면 그 지역 성주 사드도 보셨다시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역 주민과 운동권이 좌익들이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의 그런 정치적 이슈를 우리가 넘어야 되고요. 뭐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공유 협정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핵공유 협정 자체가 훨씬 더 지향 요소는 좀 덜하다고 보고, 핵공유 협정을 만일 맺게 되면 핵 균형도 되지만은 또 중국한테는 나토식과 같은 핵공유 체제가 소위 아시아에서 중국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중국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의 인센티브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것도 아무튼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위 핵 확산이 믿음지 못하면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핵을 갖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논리 구조는 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GDP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뭐 11개 유엔 제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벼운 거 하나 정도만 우리가 제재를 받는다고 제재까지 아니라 제재를 받겠다고라는 이야기만 놔돌면 아마 우리 자본시장부터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가 없이 핵무장을 섣불리 꺼내기 대단히 어렵다는 이런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억지에 이제 이건 핵이 아니고요.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북한의 핵을 또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구도냐면 그러면 북한과 우리의 거래할 수 있는 공표의 균형의 거래 대상은 김정은의 목숨과 우리 국민의 수백만의 목숨이 등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김정은은 자기 목숨이 더 고가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김정은의 안위에 결정적인 위기를 줄 수 있는 무기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함, 지대함 미사일. 근데 지금 미국의 GBU-57 MAP 같은 경우는 강화 콘크리트 60m, 일반 토사는 300m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600m, 300m 무너지면 500m 땅굴을 파고 있어도 못 끼어넣어오죠. 무너지면 어떻게 넣어요?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해구산의 신뢰도 증가와 함께 한국이 비핵 첨단 전력으로 김정은의 목숨을 놀릴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다면 이 핵과 비핵이 합쳐서 공포의 균형의 완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억제 능력을 가지는데 만약 이게 실패해서 북한이 그래도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럼 핵무기의 위력은 뭐냐? 열폭풍 방사능입니다. 그런데 열폭풍은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열과 폭풍은 지하로 침투를 못합니다. 그다음 방사능도 흙 90cm, 벽돌 40cm, 콘크리트 30cm를 투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산지한 지하시설에 적절한 차폐 장치만 있으면 방사능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목조 건물에다가 이런 개념이 없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민방위 체제도 이제는 비행기 잡고 이런 게 비행기에 대한 게 아니라 핵미사일에 대한 것을 거대하게 준환을 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